네, 색다른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 장용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를 제대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밤새 별일 없으셨죠? 네. 네, 여의도가 요즘 아주 뒤숭숭하다 보니까 시장이 참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한 악재에도 그냥 맥없이 이렇게 떨어지고 추풍낙이 없다는, 가을은 이미 지나갔는데 또 떨어지네요. 밀리는 증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요즘에 방송에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나물의 그 밖 같은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커질 것이고 연속성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또, 이런 모습들이 한동안 또 지속될 수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재미없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올렸습니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올렸고 10월 FOMC를 보고 나니까 이제 수개월 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고요. 유입되는 유동성 사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신호적인 측면이 좀 있고, 물론 테이퍼링을 실시해도 유동성 자체를 축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입시키는 유동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이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초반에 생산 지표는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잘 나왔죠. 그리고 어제 ADP 민간 고용 잘 나왔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 실업률 보게 될 거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또 12월 FOMC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명확한 신호를 찾겠죠. 외국인들도 최근에 달러가 기준으로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밀어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선물을 가볍게 올렸어요. 이번 주 초반서부터 해서 선물을 또 가볍게 밉니다. 결국은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붙었을 때 따라붙으면은 조금 손해볼 확률이 커지게 되고, 좀 빠져서 겁나기 시작할 때 사면은 먹는 시장. 최근에 그런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좀 전에도 안내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앞으로 무조건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테이퍼링 지연을 호재로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테이퍼링 지연이 더 이상 시장에 먹혀들 약발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실시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얼마나 잘 시장이 반영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시장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잘 나와야죠. 굳건한 경제 체력을 만들어 놓고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 지표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고 계신데 11월 가이던스는 살짝 낮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0월 데이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2년 반 내 최고치예요. 경기가 한 내년 초쯤 되면은 반드시 뒤돌아볼 겁니다. 테이퍼링 이제 3월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실시해야 되는데 경제가 과연 어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뒤돌아보겠죠. 그때 만족할 만하면은 테이퍼링은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불가피하게 또 버블 얘기가 나올 거고 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지표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어제 빌그로스가 이렇게 경고를 좀 했어요. 소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제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등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산시장에 나쁜 사례를 남기고 있다. 투자자들이 값싼 유동성과 비현실적으로 낮은 금리에 기대서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난 5년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 맞설 필요는 없지만 이에 기대어 게임을 더 이상 즐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최소한 2016년까지는 이어질 거다. 조금 겁내는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왕이죠. 저금리를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을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경고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요즘 시장 또 엔화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실 겁니다. 늘 그랬어요. 엔화가
약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늘 코스피가 니케이 대비해서 상대 탄력이 상당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엔화가 약세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는 동안 니케이, 한국의 코스피 이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엔화 약세가 흐르면 니케이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뭐 예상으로는 일본 BOJ에서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또 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BOJ 양적 완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4월이었죠. 내년 말까지 BOJ의 총 자산을 12년 말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늘리겠다. 푸시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년 4월이면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이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경기 부양이 필요하겠죠. 소비세 인상하면 위축될 때니까. 또 이 엔화 약세가 너무 극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또 내수가 지장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포기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엔화의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14만 계약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매도를 때려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 정도 매도 포지션이면은 엔화 약세를 부인하기 어렵고 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달러가 만약에 강세 쪽으로 좀 흐른다라고 하면 상대 통화 엔화는 좀 약세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엔화가 좀 불리하게 우리 시장에 오고 있고 원엔 보시죠. 2012년 중반만 해도 100엔당 우리 1,500원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원이 깨지려고 그래요. 1,03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불리한 구간 맞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상대 탄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보수적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살 때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안 사고 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시각 끌고 갑니다. 그렇군요. 자산 버블을 핌크로스 저희 채권왕인 빌 그로스가 얘기를 했다. 네. 버블 우리는 뭐 오른 게 있어야 버블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오른 거야 뭐 뉴욕 증시가 올랐고 환율이야 뭐 오르건 떨어지건 항상 득과실이 있는데 너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색다른 전략이니까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색다른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우선 연속성 떨어지는 변동성 자체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쉽지 않죠. 또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게임입니까? 삼성전자가 굳건히 버티면은 그래도 지수는 곧잘 버티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탄력성도 좀 불안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불안하면 대체 주도주라도 강해야 시장이 굳건한데 대체 주도주 뭐 중공업주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들도 최근에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약합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탄력성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ADR 빠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요. 정답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표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물보다 선물 시장 쪽에서 날립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점유율이 50%를 넘나들거든요. 시장에서 소위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는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맘대로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12월 동시 만기를 한 주 앞둔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스프레드 타고 롤오버가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그런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시장이 굳건할 텐데 지금 연속 3일 동안 외국인들 선물 떨어내는 속도를 보니까 이게 겁나더라는 겁니다. 롤오버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전매도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겁냈던 게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일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꽤 두껍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보이면 사실 시장 누가 좋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돌아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식이었죠. 외국인들이 선물 사면서
비차익 매수 들어가면 시장이 오르더라. 근데 어제, 그제 비차익 부분 보시게 되면 불리하죠. 증권 계정 쪽에서 들락날락이 꽤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감소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력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ADR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정답 개수 점점 줄고 오답 개수 늘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지난주 이후에 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더 빠졌거든요. ADR 부분이 더 빠졌고 음봉이 3개 연속 맞았습니다. 음봉 3개 크게 맞았으니까 자율반등 나오겠죠. 자율반등 나온다 그래서 누가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좀 남습니다. 조금 느긋하게 가는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전략은 다소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업 종목 전략도 똑같습니까? 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시총 상단 종목들이 쭉 치고 올라가는 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삼성전자 포커스도 아닌 것 같고요. 현대차 엔저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차 기아차 부분에 대해서 밸류콜이 들어오려면은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스닥 종목으로 투자해 보려고 했더니 지난주에도 제가 코스닥 종목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잘 먹다가 하루 이틀 만에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면은 소위 종목 제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수가 견조하지 않습니까? 지수는 곧잘 버티네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우리 투자자분들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고 종목 선별적으로 대응합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뜬금 잡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달러 기반으로 시장을 해석합니다. 달러가 아직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많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 텐데 12월 FOMC가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지켜보고 종목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략을 일단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